그럼 이게 연봉은 도대체 얼마일까? 너무 궁금하지 않으세요? 산후조리 이모님들, 베이비시터 이모님들 고용하는 방법부터 비용까지 알려드릴게요. 리둥이 TV 안녕하세요. 리둥이와입니다. 오늘은 제가 묵혀왔던, 아껴왔던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이모님에 관한 얘기인데요. 저희 집에 6분의 이모님이 계셨어요. 이모님에 관해서 짧게 경력을 말씀드릴게요. 리둥이가 지금 40개월이지만 5년 차예요. 일단 쌍둥이를 출산을 했고요. 조리원 생활 3주 했어요. 주 6일 한국분의 입주 이모님이 계셨어요. 출퇴근 이모님이 주 5일째로 오셨고요. 그래서 두 분이 동시에 2달을 계셨고, 그 입주 이모님은 한 달 더 계셨어요. 그리고 나서 바로 제가 뽑았어요. 시터 겸으로 100일 이후에 교포분이 오셨는데 3일 정도 있다가 가셨고, 그 다음에 계신 분이 3년 좀 못 돼서 계셨고, 그 다음에 계신 분 2달. 이렇게 제가 한 3년 정도를 입주 이모님과 함께 했어요. 그리고 지금은 출퇴근 이모님이 계십니다. 왜냐, 이모님에 관한 비용이 오픈되어 있지 않고 말을 안 해주려는 경향도 있어요. 엄청 친하지 않으면 잘 오픈을 안 하려고 하고, 소개소를 통하면은 아무래도 거기의 목표는 헤드헌터잖아요. 어떻게 보면 얘는 조금 더 높게 부를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런 시세 파악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저도 처음에 구할 때 굉장히 애를 먹었는데, 제가 겪어왔던 수많은 이모님들과 주변의 그런 지인들의 얘기를 종합해서 오늘 그 이모님 구할 때의 비용에 관해서 알려드리려고 해요. 이모님에 관한 콘텐츠는 한 편에 끝나기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는 비용에 관해 말씀드리지만, 다음에는 어떤 부분을 중점적으로 체크해서 판단해야 되는지 고용을 할 때, 그리고 이모님과의 원만한 관계를 위한 방법들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사실 이게 근데 논쟁의 여지가 있을 수 있어서 조금 조심스럽긴 해요. 그래서 그동안 공유를 하진 않았는데 주변에 이런 거에 대한 니즈가 좀 많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본격적인 내용에 앞서서 가장 궁금해하실 부분이 이제 비용일 텐데, 제가 구했을 때보다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지금 작년 거랑도 비교해보시면 좀 다를 거예요. 그래서 뭐야, 그렇게 많이 비싸? 이렇게 느끼실 수도 있는데, 제가 주로 지금 물어봤던 곳은 강남권 2023년 버전이라서 조금 타 지역보다 좀 비쌀 수 있어요. 지역에 따라 조금 상이할 수 있고, 예전에 구하신 분이라면 좀 많이 올랐다, 말도 안 되는 금액인데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 부분을 참고해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산후조리 이모님과 베이비시터를 구분해서 봐야 돼요. 산후조리 이모님은 주로 100일 이전까지를 산후조리 이모님이라고 하고, 그 이후에는 시터 이모님이라고 하는데, 산후조리 해주시는 분이 아무래도 조금 더 금액은 비싼 편이에요. 주로 아이 케어에 포커스를 맞추고요. 보통 이제 한국분으로 교포는 보지 못했어요. 이모님 속에서 혹은 지인 혹은 국비 지원되는 그런 업체들이 있어요. 산후조리 해주는 전문 업체들이 있는데, 그런 데서 주로 이제 소개를 받아서 합니다. 레퍼런스가 있는 분들, 이 집에 계셨는데 되게 좋았어, 이렇게 약간 입소문을 탄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금액대도 좀 높은 편이고, 예약이 다 많이 차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 분들은 출장도 많이 가세요, 해외로. 예전만 해도 거의 다 뭐 청소, 기본적인 가사, 음식 이런 것들은 다 해주시는 분들이 많았는데, 최근에는 난 아이 케어만 하겠다, 이런 분들이 좀 많아졌다고 해요. 근데 이거는 이모님마다 좀 다르긴 한데, 그런 분들이 좀 많아지는 추세이긴 해요. 그래서 면접 볼 때 청소해 주시는 분이 따로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해 주시는 분도 있어요. 자, 다음은 베이비시터를 말씀드릴게요. 베이비시터는 100일 이후를 보통 베이비시터라고 해요. 음식, 청소, 화장실 청소 포함해서 가사일까지 많이 해주시는 편이에요. 간혹 못하겠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것도 체크를 해보시는 게 좋아요. 출퇴근으로 구할 수도 있고 입주로도 구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보통 이제 처음 구하는 그 시터들은 보통 입주를 선호를 해요. 엄마들이, 워킹맘들이 보통 많이 이모님들을 고용을 하기 때문에 입주를 선호하는데, 요즘에는 주 5일제가 더 많더라고요. 저 때만 해도 주 5일제는 거의 없었고, 대부분이 주 6일제였는데, 주 6일제일 경우에는 보통 12시에 퇴근을 하신다 그러면은 다음날 오후 6시에 출근을 하세요. 11시다 그러면 5시 출근. 이런 시간 같은 거는 계약하기 나름이기는 해요.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대부분 이 정도를 하더라고요. 입주 같은 경우에는 주로 평일에 있는 공휴일에는 쉬지 않고요. 추석, 설날, 그리고 여름 휴가 보통 이렇게 쉬세요. 자, 이제 구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산후도우미 같은 경우에는 국비로 지원을 받을 수가 있어요. 지정된 업체들이 있거든요. 연락을 해서 내 개인 정보를 알려주고 지원 여부를 확인한 후에 예약을 할 수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구했어요. 출퇴근하시는 이모님을 그렇게 구했는데, 우연히 너무 좋은 분을 만나서 저는 연장을 해서 계셨고,
지인들한테도 많이 소개를 시켜줬었어요. 보통 이제 큰 산후도우미 큰 업체는 다 지원이 되고요. 지원이 안 되는 그 직업 소개소 같은 데를 통해서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단디 헬퍼라든지 시터넷이나 뭐 이런 그 중개소 같은 게 있어요. 인터넷 사이트가 있는데 채용 공고를 올리면 1대1로 그 직접 그분이 연락을 하시기도 하고 직업 소개서에서 연락이 오기도 합니다. 내가 채용 공고를 올릴 때 직업 소개서에 소개비를 내겠다 이런 걸 다 체크하는 항목이 있어요. 보통 입주로 구한다고 올리면 소개서에서 연락이 많이 오는 편이에요. 그러면 소개비가 얼마인지 언제 비용을 지불해야 되는지 이런 거 꼭 체크를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수수료가 예전보다 많이 올랐어요. 퍼센트지가 올랐다기보다는 일단 이 금액대가 올랐기 때문에 월급이 올랐기 때문에 수수료가 같이 올랐어요. 그런데 일반적으로는 20% 정도를 받는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엔 비용을 알려드릴게요. 가장 궁금해하시는 부분이죠. 비용에 영향을 끼치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조건들이. 지역. 아무래도 강남권이나 뭐 이런 데가 좀 더 비싸겠죠. 그리고 성별, 여아보다는 남아가 조금 더 요구하는 편이에요. 그리고 반려동물이 같이 함께 사는지 안 사는지, 형제 자매가 있는지, 그리고 가족 구성원이 더 많은지 이런 것들이 비용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요인들이에요. 최근에 제가 조금 어이없는 조건도 들었어요. 좀 이건 좀 아니지 않나 싶은 조건이었는데 베이비시터분이 아이의 몸무게, 키로수에 따라서 금액을 다르게 받겠다고 하셨대요. 아기 1kg당 10만 원씩 올려주겠다고 하는데 그 기준점의 키로수는 모르겠어요. 근데 이건 좀 아니지 않나 싶어요. 다음은 시세 파악을 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제가 물론 오늘 시세를 알려드리긴 하겠지만 나는 조금 더 구체적인 시세를 알고 싶다. 그럴 경우에는 시터넷이 가장 크거든요. 시터넷에 들어가셔서 내 조건과 비슷한 사람들의 조건들을 한 5개에서 10개만 찾아봐도 요 정도구나 라는 걸 아실 수 있어요. 지역, 아이 명수, 뭐 근무 시간 이런 거를 체크하셔서 나와 비슷한 조건에 구직하시는 분들 혹은 채용하시는 분들을 한번 찾아보세요. 가장 오늘 영상의 꽃이에요. 입주 이모님의 비용. 먼저 산후 입주 이모님부터 알려드릴게요. 입주 이모님 5일 기준으로는 400에서 450만 원 정도 선이고요. 그리고 6일 기준은 480에서 560 정도고요. 그리고 쌍둥이 입주 6일 같은 경우에는 600에서 680. 비싸죠? 많이 비싸죠? 4년 전인가요? 2019년이니까 4년 전 기준으로 저의 입주 이모님 비용이 530만 원이었어요. 그리고 시터분 입주 5일 같은 경우는 300에서 350선으로 형성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입주 6일 같은 경우는 400에서 450선이에요. 그런데 이거는 이거보다 낮게도 구할 수 있어요. 제 주변에 구하신 분들이 다 요 정도 선에서 구하셨더라고요. 지금 서초, 강남 요 일대에서 기준으로 알려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교포분들 시터를 알려드릴게요. 5일 같은 경우 아이 한 명당 230에서 250선이고 입주 6일 같은 경우 280 정도인데 높게 부르면 300 정도까지도 부른다고 해요. 제가 이제 쌍둥이 입주 처음 구했을 때는 200만 원 후반대에서 구했어요. 그래서 이제 계속 월급을 올려드리긴 했는데 지금이랑 비교하면 굉장히 많이 오른 편이죠. 그럼 이게 연봉으로 도대체 얼마일까? 너무 궁금하지 않으세요? 산후조리 도우미로 입주를 6일 하신다. 그랬을 때 한 530을 만약에 수령하신다. 그러면 예상 연봉이 8,000입니다. 한 450선이다. 그러면 한 6,000에서 6,500 정도의 연봉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주변에 내가 이모님 해야겠다 이런 분들도 많아요. 근데 우스갯소리로 하는 얘기고 그만큼 힘들기는 해요. 힘들고 고된 일이기는 해요. 체력적으로 많이 힘들어요. 입주를 한다는 것 자체가. 그리고 월급에 추가되는 비용들이 있어요. 이모님 식비라든지 친구, 이모님에 관련된 제품들, 이런 생필품들, 그리고 공간도 마련을 해줘야 되고 명절에 보너스, 그리고 양가 부모님들이 잘 봐주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10만 원, 20만 원씩 드리는 거죠, 팁을. 근데 이제 그런 게 당연한 그런 분위기라서 그런 비용까지도 이제 생각을 하고 계셔야 됩니다. 이런 비용들이 다 합해져서 이제 이모님 비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제가 이 영상을 왜 찍게 됐냐면 이 정보가 오픈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정보의 접근 제한이 굉장히 심한 것 같았어요. 그리고 코로나 이후로 좀 많이 올랐어요, 시세가. 금액을 터무니없게 높게 부르는 분들도 있고 근데 이 높게 부른다고 해서 다 잘하시는 분이 오시는 게 아니더라고요. 이게 맞는지 약간 크로스 체크할 만한 레퍼런스가 없을까? 이런 분들도 있을 거고 그래서 제가 한번 공유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면접 볼 때 확인할 것들, 부인할 때 어떻게 하는 게 좋은지, 어떤 걸 좀 체크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 위주로 제가 다음 영상을 찍어볼게요. 그러면 저는 또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영상을 빨리 보고 싶으시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